그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채취하는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경빈 박 씨가 세자국에다 동궁에다가 비방을 하면은 경빈 박 씨가 했다는 게 뻔히 드러날 텐데 이게 경빈 박 씨가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경빈 박 씨가 한 게 아니라 이 경빈 박 씨가 그래도 결국은 서인으로 강등이 되고 이 딸들은 노비로 팔려가고 결국엔 나중에 경빈 박 씨하고 복성군 사약을 먹어서 죽어요. 이 사사한다 그런데 사약을 먹고 죽은 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이 진범이 밝혀져요. 근데 진범이 밝혀주는 것도 이 임금의 본부인인 했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정적이 했다고 해. 또 그놈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또 진범이라 하는 거야. 이 당시에는 진범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은 저 새끼 죽이려면 죽이는 거야. 근데 힘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런 사실로 인해서 경빈 박 씨가 죽고 복성군이 죽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무수히 많이 기록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두로 쥐새끼를 인두로 갈아가지고 그때 마침 이 동궁이 돼지띠였대. 돼지띠. 그러니까 이 쥐를 돼지 모양으로 인두를 갈아가지고 돼지 모양으로 해서 비방을 했는데 이 비방을 했으면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때 경빈박 씨와 복성군이 안 하고 다른 놈이 했다거나 그때 진범은 김한로의 아들이 씨라고 했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뭐 조선왕조 시절에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김한로라는 놈이 또 이제 덤비는 거지 뭘로 알는 자꾸 앵까니까 너 뒤져봐라고서 이걸 진범으로 몰아서 뒤지는 거야. 또 다 작살내는 거야. 누군가가 김한로가 했던 경빈박 씨가 했던 이 동공이 자작극을 벌였던 이건 안 뒤져요. 그래서 중종은 찔깃찔깃하게 왕노릇 하잖아. 중동도 안 죽고 뭐 찔깃찔깃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또 저기 후궁을 하나 더 들여서 아주 어린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에 아직 앞사라는 그 저기 나인 중에서 하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통 비방을 한다. 비방을 이 방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면은 비밀스러운 걸로 막는다는 거고 방자를 이렇게 쓰면은 비밀스러운 방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방자고 이거는 방책 방법이니까 이 똑같아. 요렇게 쓰면 막는 거고 요렇게 쓰면은 방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처럼 뱅이 친다 뺑이 친다 뺑이 친다 뺑이 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뺑이 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예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방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예방을 당한 사람이나 누가 죽겠어 누가 한 거야. 힘없는 놈이. 그 다음에 대가리가 안 돌아면 뒤지는 거야. 대가리. 그 시작은 인동법으로 했는데 그 인동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움직이는데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당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피부정이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무당 노릇 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건 피부정이 아니라 경사예요. 경사. 그건 절대로 인동법이 아니야. 인부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 중에. 그거는 오히려 꽃부정이라고 그래. 꽃부정. 그래서 예전에는 그건 부정으로 안 쳤어요. 그다음 과학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과학적으로 한 달이 30일이죠. 한 달이 30일이면은 여자들이 거시기를 하는 날이 통상 짧으면은 3일에서 7일 해. 평균 5일을 해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평균 5일을 해요. 5일을. 근데 5일을 하는데 요 앞뒤로 따지면 30일에서 5일을 빼면은 25일이 되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해도 21일 기도를 하라는 게 이런 거야. 만약 여기를 좀 앞뒤로 해서 한 3일씩 더 빼면은 한 9일이나 8일이 된다 쳐봐. 여러분들 앞뒤로도 좀 찝찝하고 좀 그런 데잖아.
그럼 요 20일 정성 들이는 것이 요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3분의 1이 되잖아. 3분의 1. 그러면 하루에 여자 3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이 부정해서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야. 가는 데마다 다 부정한데, 버스를 타도 부정해, 택시를 타도 부정해, 집에서도 부정해, 나가서도 부정해, 학교에서도 부정해. 다 부정한데 그건 부정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이 물레방아 뱅이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생산을 하는 힘이 있는 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물레방아 뱅이가 원래는 마을 축제처럼 했어. 예방을 하는 의미. 예방이니까 뺑이 치는 게 아니라 뱅이를 하는 거니까 방이 예방하니까. 그때 여기서 물레방아를 가지고 할 때 반드시 여자 거시기 한 거를 거기다가 첨부해서 예방을 해요.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생산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는 축복받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피부정인이 하는 계무당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뱅이를 한다고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인동법에 제일 제일인 거는 우리 집안에 내 식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거, 아이의 출산. 이거는 부정이 아니다. 동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식구가 분가했다 돌아오는 경우 있어. 아니면 우리 식구인데도 이 아이가 사주상 좀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좋은 사주도 있어요. 그거는 사주팔자 철학으로 보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우리 아이가 17세, 18세, 19세, 20대 대학교를 입학하고 들어가고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있으면 얘도 안 풀리고 이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엄마도 안 풀리는 경우 있어. 이런 애들은 빨리 독립을 시켜주는 게 좋아. 그 와중에 자기가 일찍 결혼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요즘은 좋잖아. 문화가 원룸을 얻어서 좋고. 그런 경우도 그 아이가 집에 눌러 앉았으면 인동법인으로 본다. 그렇지 않은 식구들이, 내 식구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인동법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무당들이나 여러분 집에 오는 제갓집들, 여러분에 오는 제갓집들이 신가물이 거의 다 80% 90% 높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외부의 가족, 친구, 친지들을 함부로 집에서 재웠을 때는 잘못하면 인동법이 나더라. 그것은 직성끼리 부딪힌다. 직성끼리 부딪힌 요 부분은 제가 상문과 겸해서 다음 편에 한번 더 해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남의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놀다 가는 건 괜찮아. 왜 그런지 몰라요. 놀다 가는 건 괜찮은데 잠을 자고 가는 경우에는 집에 인동법이 날 경우 있다. 인동살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해서 책으로 써낼 수가 없어요. 그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을 봐야 돼. 점으로 봐야 돼. 공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동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마침 이때 이 종종 이런 어떤 혼란기가 지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옥추보경이나 천지파령 신주경이 여기서 다시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나오면은 이때 선조, 광해군, 인조 이렇게 올라가는 조선 후기가 막 시작되는 단계, 이 조선 중기가 시작되는, 조선 초기에서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600년이라 그리고 200년, 그 다음에 약 200년이 흘러가는 이 이후에 선조 때부터 임진왜란부터 일어나서 이 고종까지 흘러는 이 시기에 옥추보경이나 천지파령 같은 거는 가짜 경문이 유행을 하면서 뭐 업장을 소멸해라, 죄를 씻어라, 너가 이 세상에 죄를 씻고 가는 방법은 이 경을 믿고 부처님만 매달리고 천조당께 매달리라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조선 말기가 되면은 조선 후기보다 더 훨씬 극도로 혼란 상태가 돼요. 나라를 일본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거기다가 일본 놈들이 획책에 의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이런 내용만 집대성해서 책을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촌산지순이라고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일본 학자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에서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이런 예방 비법 이런 것만 연구해서 대한민국 무당들이 하는 짓이 마치 비방 비법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무당들은 이런 짓 안 해요. 이런 짓 안 하고 살아. 해본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이런 제 방송을 왔다가 손가락 꺾고 가는 년놈들, 그 다음에 요런 년놈들이 이런 거를 잘못 알고 그것도 이 책을 단 한 번이라도 눈깔로 쳐다봤으면 그런 말 안 해.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그냥 어디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볼라는다고 귓구멍으로 못된 짓만 배워 듣는 거야. 업장소멸, 빙의, 퇴마, 태아령 이런 개소리들만 배우니까 예방, 비법, 방법, 누가 나한테 비방을 했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비방을 했다는 말에 제가 망치를 하는데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서 그래서 그 불과 한 3개월 전에 저에게 어떤 미친년이 선물을 주고 갔어요. 저는 정말로 감사의 의도로 받았는데 근데 그년을 생각해보니까 쥐띠더라고. 이 작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쥐띠더라고. 그 작설을 해가지고 인들을 좀 지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효과 있다고 보지 않아요. 효과 있다고 보지를 않은데 근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저한테 인형을 보내준 것을 제가 한번 곰곰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양인지 네. 자 보세요. 이게 그래도 보기에는 제법 공을 들인 인형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 숫자가 4개씩 있죠. 4개씩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자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걸 보는데 제가 소름이 좀 끼쳤어요. 과연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이 대부분의 장식이 글루건으로 붙여 있어요. 글루건으로. 이런 장식들이 전부 글루건이라고 아시죠? 네. 인들이 지서 붙이는 풀. 이 글루건으로 붙여 있는데 유독 머리에만 더 가까이 와봐. 머리에만 이렇게 바늘이 꼽혀 있어요. 자, 머리에 바늘 꽂혀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인형 하나하나마다 전부 머리에 바늘이 꽂혀 있어요. 여기는 하나가 더 있네. 인형마다 이런 장식은 글루건으로 했는데 머리에다 다 바늘이 꽂혀 있어요. 바늘이. 그래서 제가 이 날 보고 비방을 했다고 하는 년이 그 쥐새끼 같은 임자생 그년이 비방을 했구나. 그리고 거꾸로 경빈밥 씨가 뒤집어 쓰고 죽은 것처럼 진연이 비방을 해놓고 나한테 비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머리에다가 다 바늘을 꽂아놨어요. 몇 개는 빠졌나 보네. 그래서 제가 평생 안 해본 짓인데 오늘은 작설을 좀 하려고요. 그 작서 해변에서도 쥐의 콧구멍하고 쥐의 눈깔하고 쥐의 주둥아리하고 쥐의 콧구멍을 인두로 지었는데 저는 인두가 없으니까 나의 도끼가 넘치는 내가 연기를 뿜어서 지지고 나서 눈깔도 지지고 콧구멍도 뒤지고 입주둥아리도 뒤지고 귓구멍도 뒤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배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비방입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작서의 변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아예 모가지를 댕강댕강 다 잘라버립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지 마세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어린이 시청 금지 방송이니까. 그 다음에 이 대가리가 붙지 말라고 요거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비방이에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병명주사로 모가지하고 다시 붙지 말라고 모가지하고 칠해줍니다. 저도 여지까지 그 미꾸라지 새끼들 정신 차리려고 매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 자극을 줬는데 아직도 미꾸라지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진실이 뭔지 제대로 된 것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들 정말로 초등학교 입학 안 한 유치원에도 안 할 이런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응징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장 자주 썼던 비법이 대바늘을 쓰는 거예요. 대바늘. 저런 하룻비는 하룻강아지들이나 쓰는 거고 진짜 옛날 어른들이 쓰는 비방은 대바늘을 썼어요. 대바늘을. 대바늘을 쓰는 비법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특히 속 썩이는 애인 띄는 방법, 그 다음에 속 썩이는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영감 떨어뜨리는 방법,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같이 있는 사람이 싫으면은 그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비방, 요런 낚시바늘도 쓰는 거예요. 낚시바늘 이거 한번 콕 끼면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죠. 이 낚시바늘 써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 손님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까 그럴 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늘 쓰는 거예요. 바늘. 요거는 많은 무속인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바늘 써서 요 마지막에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는 저도 하나 남겨놓아야죠. 어떻게 마지막에 요것을 요렇게 한 것이 요거를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 하나는 제가 남겨놔야죠. 그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 그렇다고 비방은 아니에요. 저는 비방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령님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흉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보기 좋은 모습을, 싫은 모습을 연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은 또 다른 세계를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동법의 종류와 나머지 인동법과 관련돼서 왜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연관된 강의는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앞뒤 제 영상을 약 700편 정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저기 지금 정대감 정법사라는 인간이 이런 짓이나 하는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가 정보사 정대입니다.